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올해 2020년 2월 4일 날 우리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번 시간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해설해 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변한 게 우리 검, 경 관계죠. 네, 예전에는 지휘 감독 관계였다가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로 이제 재정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마침 기본소가 또 이제 출간되었는데 이제 기본소를 통해서 우리 개정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군데군데의 내용은 바뀌긴 했지만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우리 검경 관계 단문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머릿말에서 이제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이제 바뀐 내용들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서 받으셨을 건데 기본서 머릿말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기본서 머릿말. 자, 3페이지죠. 자, 이제 제일 앞에 보면 2020년 이제 본서와 함께 형사소송법 출사표를 던집니다. 라고 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주관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만 했다면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한 네 번째 줄이죠. 경찰 책임 수사의 원년이다. 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우리 마침 또 우리 민감용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된과 동시에 또 이렇게 경찰 책임 수사의 원년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자, 또 이런 취지의 담화문까지 발표하셨는데 여튼 검경 관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관계의 재정립,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집중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페이지 펴보시죠. 머릿말에 제가 이제 대략적인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을 해놓았는데, 자, 형사소송법 개정된과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도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공수처, 그렇죠? 여기 고위공수처 관련된 우리 공수처법 일명 그것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한번 적어놓은 글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면 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최근 개정된 2020년, 그죠? 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개정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자, 먼저 검, 경,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런 검, 경 관계를 예전에 지휘 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였고, 이게 중요하죠. 옆에다가 P147 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우리 예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검경 관계의 단문도 같이 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공부했었죠. 검사는 수지종 가진 수사의 주재자다라고요. 수사권, 수사 지휘권, 종,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 주재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검사의 수사권도 대폭 줄어들었고요. 수사 지휘권은 삭제되었고요. 수사 종결권은 우리 경찰에게도 이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대폭 개정되었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동그라미 1번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자, 이게 사법경찰관이죠.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범인, 그 다음 범죄 사실입니다. 네,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고 또 사경이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 지휘받도록 하는 규정은 다 삭제하였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수사 개시권이 있었지만 항상 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휘를 받게 되다 보니까 독자적 수사권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예전에는 사경이 검사한테 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가 만약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뭐 다툴 만한 방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이제 규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검사가 사경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경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각 고등검찰청에 이렇게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이런 검사의 영장 신청 기각에 대한 사경의 불복 방법이 마련되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영장 청구는 지방검찰청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의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검찰청. 우리나라의 고등검찰청이 몇 개 있나요? 6개 있습니다. 네. 경부선 쫙 타고 내려가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전라도로 넘어가서 광주, 그리고 다시 수도권 올라왔어요. 수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네, 그래서 여튼 이렇게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검사에게 영장 신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거 없다. 이런 고등검찰청에 이렇게 불복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 서류나 증거물만 이렇게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좀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요. 사경에게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였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이런 위법 수사 억제, 공판 중심주의 강화. 자, 이것도 많이 살펴본 문제기는 한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사경 작성 피신조서와 또 똑같아져 버렸죠. 네, 그래서 그것의 입법 취지가 우리 또 조국 사태 이것 때문에 불러온 또 우리 검사의 위법 수사 참 또 애매모호한 또 이제 부분이긴 한데 여튼 그 캐치프레이를 걸어서 검사의 위법 수사도 억제하고 그다음 공판 중심주의 강화라는 것은 조소 중심의 재판이 아닌 자 공판정에서 범인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조소는 휴지 조각이 되죠. 증거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따라서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그 진술을 토대로 재판을 하겠다라는 취지까지 담겨 있더라.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 강화라는 취지에서 사경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과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강의할 때 늘 그랬어요. 자, 검사 작성 피신 조서, 사경 작성 피신 조서, 다른 진술 조서나 검증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서 요건 똑같다고요.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든 사경이 작성한 진술조서든 검사가 작성한 검증조서든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든 다른 조서들은 검, 경 구분 없이 요건이 똑같았는데 피신조서만 피의자 신문조서만 검사와 사경이 다르더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경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우리 사경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적내였다. 그죠? 따라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 요건인 적실특과 똑같이 가면 되겠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더 책임 있는 수사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요건이 좀 더 완화된 게 아니라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다운돼서 우리 사경 작성 피신조서랑 똑같아져 버렸죠. 네, 그래서 여튼 그래서 그 이유가 위법 수사 억제와 공판 중심주의 강화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개정되었다라는 것. 또 알아놓으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만 한번 적어놓겠습니다. 기본서 페이지로 지금 검사학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사경과 똑같이 같다라는 설명이 P641페이지 적어놓습니다. 거기에 박스 처리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 놓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었었던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각각 이제 수정들 해놓았는데 여튼 페이지 그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된 가장 큰 두 가지 영역이라고 본다면 검경관계 재정립, 그죠? 그 다음 검사작성 피신조서를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요건과 똑같이 같다. 그리고 종전에 312조 2항이 영상녹화물 조문이었는데 우리 항상 적실특 이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요건이었고 이러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대체 증명할 수 있는 장치로서 영상녹화물 조문이 312조 2항에 있었는데 그거 삭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검사작성 피신조서 1항의 요건이 적내로 사경과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2항의 조문이 매치가 되지 않죠. 네, 따라서 2항은 삭제하고 그렇다면
실질적 진정 성립 대체 증명 장치로 쓸 수 있는 이제 조문이 첫 번째 조문이 뭐냐? 312조 4항에 적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여튼 페이지는 그렇게 적어놓고 또 해당 부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검찰청법 설명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2020년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정과 인권 수호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였고, 그렇죠? 그 다음 또 2번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이렇게 한정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나중에 정리할 검경관계 단문 정리할 때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 범죄 어느 범죄까지 한정시켜 놓았다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검사의 이렇게 수사 개시 범위 축소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요런 범죄만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요 범죄 이외에는요 이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한번 두 문자로 외워본다면요, 예, 경부선 우리 또 방금 경부선 라인에 고등검찰청 또 설명했어요. 경부선에 옛날 이렇게 담배 있죠, 곰방대. 네, 곰방대 피는 경찰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적어보죠. 경부선 공방대. 예, 곰방대는 제대로 얘기하려면 곰이죠. 근데 공. 예. 경부선에서 KTX 타고 공방대 담배 피고 있는 경찰. 네, 이렇게 경부선 공방대 피는 경찰 생각하시면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뭐라고 했냐?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선거범죄. 자, 이 경부선이죠. 부패, 경제, 선거범죄, 그렇죠? 경제범죄, 선거범죄, 뭐 부패범죄. 그다음 공방대,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또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들. 그리고 또 그 뒤에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개시 인정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굳이 두 문자로 외워본다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또 한번 알아놓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글씨 속도가 빠르다면 시험장에서 이거 쫙 또 연결해도 되겠죠? 이야, 이 친구는 이것까지 다 알고 있네. 경부선, 공방대, 경찰.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놓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 대상을 이제 일반 사경이 아닌 이렇게 특별 사법경찰 관리로 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 규정은 삭제하였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자, 예, 요 부분은 또 우리 검경관계 단문에서 이제 나올 거니까 또 같이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5페이지 첫 번째 줄 맨 뒤에, 그리고 2020년 이제 제정된이죠. 네, 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면 고위공직자 등의 이런 범죄 등에 대한 이런 공소 제기는 현재 검사직에 있지 않은 이런 공수처 검사라고 우리 일명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죠? 네,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가 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거는 검사의 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공소 제기하는 거니까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옆에다 페이지 표시해 놓으면요. P 490페이지. 기소 독점주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더 요게 예외로 추가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기소 독점주의 예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즉결 심판 청구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공수처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이것도 검사만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그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추가해서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읽어본다면 그래, 이처럼 종래 검사에게 집중되었던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 정보권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더더욱 뜻깊은 해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이제 추후 경찰 개혁 법안이다 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원래는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또 이런 여러 검찰의 반발 또 기타 등등 많은 정치권의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
산재에 있는 법안들이 많죠. 그래서 경찰개혁 법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지, 그 다음 또 늘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찰 이런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개정된 이 법에서 주어진 이 권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경찰 역량을 또 잘 키워야 될 때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릿말 간단히 여기서 우리 개정된 법들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47페이지 펴보시죠. 147페이지 보기 전에 139페이지가 우리 이전 검경 관계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다 정리했었던 부분이고, 네, 그런데 마침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니까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전 검경 관계는 만약 시행일이 정해졌고 이미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라면 확 뺐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개정판 출간, 기본소 출간 이때가 아직까지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거, 그래서 오히려 또 비교 잘 해서 보신다면 또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 우리가 외웠던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단문이죠.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검경 관계는 전체 목차가 지간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먼저 검경의 지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 만약 이런 지위를 쫙 정리했다면 얘네 둘의 관계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이전에 나왔던 이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 지간독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뀐 법에 의한다면 목차는 똑같죠. 목차는 똑같이 지간독으로 정리하면 돼요. 하지만 이전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학설은 이렇다. 그쵸? 긍정설, 부정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학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쓸 필요 없죠. 왜? 실현되었으니까. 그런 내용만 쓰면 된다고 이제 개정된 법에서는. 여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지위인데, 지위도 두 문자로 굳이 외우긴 했지만 잘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검사의 지위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는, 그죠? 세 번째 사법경찰리의 지위는 이거였죠? 네, 이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갈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게 수지종을 가지고 있는 수사의 주재자다 이런 얘기 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 다 빠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차 정리하고, 그렇다면 넘어가서 142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전 법과 개정된 법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검경 관계 단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개정법에 따른 단문 정리 147페이지 펴보십니다. 그렇죠? 제목을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와의 관계 가로 열고 2020년 개정형사법 이렇게 또 적혀 있었죠. 예, 이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문 정리부터 목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간독에 빠진 의인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어요. 근데 전체 목차는 지간독 이렇게 또 정리해 놓고, 그렇다면 지간독에 빠져서 이제는 우리 또 친구 한 명 더 사귀죠. 야, 너 지금 이제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야? 이름 뭐니? 나 이름 상구잖아, 상구. 상구가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야, 상구야, 너 반갑다. 여러 많은 친구들 사귀었는데, 야, 상구, 너가 이제 다시 공부하러 왔구나. 너 어디 살아? 나 저기 충청도 어디 검관리에 살아. 검관리? 야, 읍도 아니고 리? 면도 아니고? 우리 동네 검관리. 나 학교 갈 때 책가방 뽀매고 한 3km는 걸어갔어야 돼. 그래? 야, 상구야, 너 대단하다. 근데 공부를 어떻게 잘해? 독하게 영어 수학 공부했지. 진짜? 어떻게 공부했? 나도 한번 보여주생?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간독에 빠져서 공부한 거야. 지간독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공부만 했는데 온 게 새로 상구야. 그래서 지금 다코스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합격자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친구가 와가지고 안녕, 나 상구다. 상구. 야, 너 어디서 왔어? 나 검관류에서 왔지. 이건 굳이 두 문자 안 외워도 쓰겠죠? 목차는 검사, 관, 사법경찰, 리. 그쵸? 근데 연결해서 쓴다면 검관리에서 왔어. 그래? 이름 뭐라고? 내 이름 상구.
그렇죠? 그래서 전체 또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지간독에 빠져서 공부하던 검관리의 상구가 왔다. 얘는 이제 이게 중요해졌죠? 사법경찰관의 지위. 그죠? 내가 독하게 영어 수학 공부했지. 도경수.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살펴보면 독은요. 아까 이제는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 영장 이제 신청 청구 안 하면요. 영장 신청 심의 신청권이 있다. 이거죠? 네. 영장 청구 왜 기각했냐? 이거 다시 심의해 주세요. 이 청구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가 수사 종결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도경수가 있다. 좀 이따 또 다시 볼 거고요. 여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독하게 영어 수학 공부했지. 예, 진짜? 야, 나 한번 그거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여주세요. 이런 건데 보시송제 이겁니다. 자, 상은 뭐예요? 상호협력관계로 이제 재정립되었고 예전에는 전부 뭐 통보한다, 하라고 명령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다 요구로 바뀌었어요. 이거 좀 해주시죠. 이렇게. 네, 그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보시송제가 있어요. 네, 요 네 개. 그래서 뭐 전체 목차 정리해보기를 지간독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하던 상구, 도경수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시송제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신다면 네, 잘 정리할 수 있겠죠. 보세요. 다 일단 웃고 있단 말이야. 네, 웃고 있잖아. 웃으면서 외워야 되죠. 네, 열심히 또 웃어놓고 뒤에 돌아가면 뭐였지? 보여주생?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여주생 아닌데 보시송제 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자 이제 검경 관계 그죠? 자 서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설 부분은 예전과 뭐 똑같이 뭐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개정법 살짝 언급하면 되겠죠. 자 밑줄 쳐보죠.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 권한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말하는 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슬래시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아까 우리 설명했던 머릿말에서 설명했던 그런 문구들이에요. 자,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 사경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재정립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 그죠? 그래서 서설에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서설에서 적어야 될 것은 수사기관은 수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면 검경 이것이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2020년 이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 그다음 수사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공소제기라고 했죠. 공소제기하고 난 다음에도 공소유지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 공소제기 후 수사할 수도 있죠. 이렇게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상호 협력관계로 재정립했다. 이런 거고. 그럼 로마자 2, 지위, 다음 페이지 관, 그 다음 페이지 경찰수사 독립론 독, 그죠?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경찰수사 독립 옛날에는 론 이거였는데 뭐예요? 경찰수사 독립의 실현이라고 목차가 바뀌어 있죠. 그죠? 우리 똑같이 지간독이라고 외웠지만 네, 이 독립이 이제 실현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한번 밑줄 쳐보죠. 로마자 4에 있는 지관독의 독부터 자 밑줄 쳐보죠. 종래 수사 실효성 담보하기 위하여 경찰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그다음 그 뒤에 검경 관계를 대등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경찰 수사 독립론이 제기되었는 바 여기서 우리가 형합펜 칠한 것들이 뭐였죠? 첫 번째 줄 경찰 독자적 수사 권한 인정 그 다음 검경 관계를 대등 협력 관계 재정립 이거였죠? 그래요. 우리 경찰 수사 독립은 항상 수사권 독립하자 이것만이 아니라 또 뭐다? 검경 관계를 대등 협력 관계로 재정립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게 경찰 수사 독립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실현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자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학설도 대립하였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기상존에 이런 게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실현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줄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했고 그리고 왜 지휘감독 관계 다 삭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경 관계를 우리 예전에는 대등 협력 관계 이렇게 했는데 서로 대등하다 이랬는데 뭐 그 단어는 뭐 똑같죠.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 독립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그죠? 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렇다면 본 김에 그 밑에 결어까지 본다면요. 그죠? 자,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이렇게 그 밑 두 번째 줄로 바로 넘어가면 경찰에게 막중한 권한이 부여되었는 바 이런 부여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적절하게 민주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경찰서 독립론이 이제 실현되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단문들이 개정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예, 뒤에 부분부터 먼저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이제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법적 지위부터 검관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사의 법적 지위 첫 번째 줄 종래 검사는 수지종 우리가 이미 외워놨던 두 문자죠. 종래 검사는 수지종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수지종을 가지고 범죄 수사하는 수사의 주재자였으나 슬래시 예전 거 살짝 언급이죠. 하지만 또 2020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밑줄 검사가 직접 수사 밑줄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한정하고 이 한정한 게 아까 뭐였어요? 경부선에서 곤방대 피고 있는 경찰 그걸로 한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한정하고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 규정은 삭제하였다. 그죠? 네, 그 다음 좀 더 나간다면 한편 수사 종결권도 그 줄 뒤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밑줄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죠? 네, 이렇게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 한정시켜 놓았으니까 거기에 수사 개시권이 인정되고 그 범죄하고 그 다음 또 뭐도 이렇게 경찰이 송치한 사건 그 다음에 경찰이 불송치 권한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송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권을 사경한테 넘겼다 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요 내용 수지종에서 예전에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니까 설명 끝났는데 우리는 네, 근데 이제는 얘기할 게 좀 많아졌죠. 검사 수지종 주재자였는데 수사권도 대폭 조금 줄어들었고 수사 지휘권은 삭제되었고 수사 종결권도 줄어들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수지종 주재자였으나 2020 개정법에 따른다면 이 뒤에 부분들의 설명은 수사권 축소, 수사 지휘권 삭제, 수사 종결권은 여기에 한정됨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래 검사는 수지종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하는 수사 주재자였다. 그런데 2020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른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한정했고 또 지휘감독관계라고 하는 이거 삭제했다. 수지 이거 살짝 축소된 거고 그 다음 또 한편 수사종결권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면 사경이 송치한 사건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스스로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더라. 이렇게 한정시켜 놓았죠. 네, 이 부분도 잘 이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경의 법적 지위 1, 2, 3 도경수예요. 독자적인 수사권. 그 다음에 영장 심의 신청권. 3 수사 종결권.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예전에는 수사 개시권만이 있었다. 이 정도로 설명해 놓았다고요. 예, 수사 개시만 할 수 있었지. 다 검찰한테 송치하고 종결권 존재하지도 않고 그 다음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독자적 수사권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종래 밑줄 쳐봅니다. 양가로 1번 종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개시권만을 인정한 것에 더 나아가 그죠? 2020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밑에 줄 좀 더 간다면 그 뒤에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그 다음 범죄 사실, 이렇게 자꾸 틀렸네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법경찰관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슬래시, 이제 그런 수사권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 수사권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한편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별도로 사법경찰관에게 피참사라고 했었던 피의자, 참고인, 조사 등의 임의수사권
그 다음에 체포구속 압수검이라는 강제수사권 부여하고 있더라. 이거죠? 네, 이거는 뭐 우리 예전에도 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지휘 감독 안 받아도 이제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영장 심의 신청권. 이게 이제 신설된 조문이죠. 자, 밑줄 쳐보면 사법경찰관은 강제수사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영장 청구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예, 요거는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은 거죠. 예. 그 다음 다만 종래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이에 대하여 불복한 방법이 없었다. 근데 이제 슬래시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뒤에 검사가 밑줄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밑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밑줄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밑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밑줄 각 고등검찰청에 밑줄 그 다음 그 뒤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형한펜 칠한다면요. 밑에서 뭐 두 번째 줄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그죠?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양가로 2번 제목을 잘 풀었으면 되죠. 그래서 영장 심의 신청권인데 어떤 영장? 체포구속 압수검이든 여튼 그 영장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면 그래요. 그 기각한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이걸 줄여서 영장 심의 이렇게 쓴 거죠. 요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도경수에서 영 요것도 잘 써야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수사 종결권.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쳐보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밑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밑줄 그 뒤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다음 거기 뒤에 있는 문구를 이제 해석한 걸로 밑줄 치죠. 그 밑에 줄을 넘어가서 그 뒤에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이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었다. 이게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형한펜 칠해 놓습니다. 세 번째 줄. 대꾸적으로 형한펜 칠한다면 첫 번째 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한펜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한펜 대꾸적으로 이제는 범죄 혐의 없다고 인정되면요 송치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대꾸적으로 형한펜 칠해놓고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한펜 칠한 걸 보면 사경이 범죄 수사해서 범죄 혐의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범죄 혐의 인정 안 되면 송치 안 해도 된다. 수사 종결권 인정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만약에 송치 안 했을 때 그렇게 고소인, 고발인이나 또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한테 왜 송치 안 했는지 알려줘야겠죠? 당신이 고소한 사건이긴 한데 살펴보니까 범죄 혐의점이 없더라. 뭐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거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요거는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사경이 사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 고발 피해자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되고 만약 이렇게 통지를 받은 이런 고소, 고발 피해자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장에게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무슨 범죄 혐의점 확실한데 뭘 송치도 안 해 라고 이의신청했다면 그때는 사경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적혀 있는 부분인데 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답안지에 현실시켜야 될 내용은 위에 적어놓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요거를 불송치 결정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송치 안 해도 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수사를 종결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도경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사법경찰 리의 지위는요. 이건 똑같아요, 예전과. 네, 그래서 밑줄 쳐보죠. 사법경찰 리의 법적 지위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수사의 주체가 아닌 그 뒤에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 리로서 수사 보조를 하여야 한다. 슬래시. 근데 이것도 우리 피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그쵸? 그때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뒤에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에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수사한 피의자 신문에서 작성된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 우리도 살펴본 바 있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명령 받았다면 위법한 조서라고 할 수 없더라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위, 검, 관, 리로 정리했는데 우리가 풍부하게 적어야 될 것은 이제 검사의 지위가 약화되었다는 그 부분, 수지종 플러스 내용을 잘 적어야겠죠. 다시 한번 칠판에서 본다면 이전에는 수지종 가진 수사의 주제자라고 했지만 자, 이 수사권도 대폭 줄어듦. 그쵸? 아까 경부선 공방대 경찰 이런 걸로. 그 다음 수사지휘권은 삭제되어 버렸음. 그쵸? 그 다음 수사종결권도 경찰한테 일부 넘겨졌음. 그죠? 네, 따라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 그 다음 방금 경부선 공방대 이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사종결권은 어떻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검사의 측면에서는 이제는 불기소인지 또는 기소할지 이거죠. 네, 그걸로서 수사 끝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항상 피의자 지위가 언제 소멸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공소 제기 여부에 따라 소멸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불기소했다면 피의자 소멸하죠. 그다음 또 공소 제기했다면요. 피의자는 소멸하고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공소 제기 권한은 아직까지 검사에게 있다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상호 협력 관계. 밑줄 쳐보시죠. 종래 검경 관계는 두 번째 줄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휘 감독 관계에 있었으나 또 슬래시 그 뒷부분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 규정 삭제하고 이것도 그냥 조문을 안 썼으니까 지휘 감독 관계 규정을 삭제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쓴다면 종래 검경 관계는 지휘 감독 관계에 있었으나 2020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휘 감독 관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다음 우리가 서술에서 썼던 문제는 다름없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밑줄, 공소제기 밑줄, 공소유지에 관하여 밑줄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규정하여 상호협력관계로 재정립하였다. 그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휘감독관계 이렇게 적었지만 이제는 그것 삭제하고 상호협력관계로 나아갔다 이거죠. 그렇다면 2번 이런 상호협력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냐? 보시송제라고요. 그렇죠? 두 문자부터 동그라미 쳐보죠. 보안수사 요구 보, 시정조치 요구 시, 그렇죠? 그 다음 송치 요구 송, 그 다음 재수사 요청 재, 그렇죠? 보시송제. 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단어도 아주 소프트해졌어요. 요구, 그죠? 네, 요구. 네. 예전에는 그냥 뭐 통보, 명령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전부 다 요구 이런 거예요. 네, 정중히 요구해라,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수사 요구 가보겠습니다. 검사는 이제 동그라미 1번 송치 사건 불송치했다면 더 이상 끝났죠? 수사 종결권이 이제 사경한테 있으니까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그 다음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항상 공소 제기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니까 공소 제기 할지 말지 또는 공소 제기 해놓고 이것을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계속 공소 유지해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죠? 그때 그 뒤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 그냥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적어놓죠. 그죠? 네. 그 뒤에 거는 읽어본다면 사경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된다. 뭐 그리고 그 결과 통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죠. 네,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한 요 내용 이제 이렇게 가면 되고 이것도 굳이 두 문자로 외운다면요. 0,0입니다. 자, 첫 번째 송치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된 거. 공소제기 할까 말까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계속 할까 말까 결정 0. 그 다음에 0. 영장 청구함에 있어서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수사가 미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수사해서 영장 발부되도록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경우죠. 네, 그래서 이렇게 0, 0일 때 보안 수사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시정조치 요구. 자, 검사는 밑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밑줄 법령 위반, 인권 침해, 그 다음 그 뒤에 현저한 수사권 남용,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이런 말도 연결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또 굳이 시정조치는 크게 세 가지를 또 두 문자를 외운다면요. 위인전에는 남자들이 많죠. 네. 위인, 남 이렇게 써죠. 법령 위반, 위, 인권 침해, 인, 수사권 남용, 남, 위인, 남. 그죠? 네. 위인, 남. 그렇죠. 인식된 경우 또 이제 그거는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로 밑줄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거 시정해라. 네. 위인남에 걸리는 거 없다. 그러니까 법 잘 준수해라. 인권 침해하지 마라. 뭐 기타 등등 수사권 남용인 거 없다. 네. 오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송치 요구. 자, 밑줄 칩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밑줄. 이행 결과 통보를 받은 검사는 우리 밑줄은 안 쳤지만 통보하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통보를 받았는데 그 뒤에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가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요때 인정되는 경우 예. 그 다음 그 밑에 줄로 또 넘어가면 또한 검사는 밑줄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된 때 밑줄 치고 이때 두 가지예요. 이것도 요 경우 그 뒤에 사경에게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죠? 이건 법조문을 달리해서 송치 요구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또 이렇게 해놓았는데 네,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건 송치 요구는요 불동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뭐예요? 불이행이죠. 예.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범죄 사실 수사하게 된 경우 동. 그쵸? 그래서 송치 요구와 관련된 것은 불동. 예.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그 뒤에 거는 또 이제 한번 또 읽어본다면 그래 이제 이렇게 요구를 받은 사경은 지체 없이 검사한테 사건 송치해야 되고 다만 검사가 뭐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뭐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조문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제로 넘어갑니다. 보시송제 마지막 재수사 요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밑줄 위법 부당한 때 밑줄 이때는요 또 그 밑에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되셨죠? 자, 써져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밑줄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협력 관계와 관련돼서 이런 조문들이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도 부여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검경 관계를 잘 재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시송제로서 이렇게 추가적인 조문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래서 이제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면 검경 관계는 상호 협력 관계고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문제를 보시송제 이런 걸로 규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다시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단문 완성 잘 시켜 놓습니다. 항상 두 문자만 잘 외워 놓는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항상 또 혼자서 뭔가 개정법 연구하고 이러면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또 스스로 공부를 또 잘 한다면 완벽하게 답안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요 목차로서 정리를 잘 해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게 또 궁금하다면 그 앞에 참고 조문에 개정된 법조문들 다 실어 놓았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법조문 한번 읽어보면 되지만요. 언제 이 법조문을 읽냐? 이제 조금 있으면 시행일도 지정되기도 하겠지만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 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간 많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요 지금 설명을 드린 단문 밑줄 친 거 위주로는 확실히 잘 외워 놓으셔야겠죠. 네, 이렇게 우리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들
해설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검경 관계 단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전에 늘 설명드렸지만 검사학생 피의자 신문조서 요 개정된 부분은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경 작성 피신 조서와 요건이 똑같아졌다. 따라서 종전에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 적용되는 법리가 이제는 검사학생 피신 조서에 적용되는 법리하고 똑같아졌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내용이 많이 바뀐 검경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할애하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